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4살 그리고 첫돌 된 2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저녁은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친구들과 함께 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4살 된 첫째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첫돌이 된 둘째는 시누이가 안고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깨워서 왜 아이들을 보지 않고 지금 잠을 자고 있냐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왜 화를 내냐며 아이들 놓고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와 놀아주다가 거실에서 잠든 것도 아니고 안방에서 잤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시누이가 말없이 우리 집에 온 것도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친구나 시누이 앞에서 화를 내는 건 아니라며 자존심이 상한다며 모두들 앞에서 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주는 아니지만 화가 날 때 한 번씩은 폭력성을 보였어요. 저를 때린 건 아니지만 집안에 물건을 던지거나 방문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했거든요. 다음번에는 진짜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납니다.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뺏기지 않고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바로 아내 입장입니다. 네. 예. 자, 남편의 입장입니다. 기분 나쁘면 아이도 버리고 가출하는 아내가 버겁다는 남편. 저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퇴근 후 퀵 서비스까지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해 맞벌이인 상황입니다. 문제 그날 동생이 온 건 첫째가 아침부터 과자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간 상황이라서 친동생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과자 좀 사다 달라고. 그런데 마침 아내가 들어왔고 그 상황만 보고 다짜고짜 화를 낸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저랑 싸우고 기분 나쁘면 우는 아이도 버려둔 채 집을 나가기 일쑤였고 2아이를 안고 외박한 아내를 찾으러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아이의 엄마인 아내와 계속 살고 싶고 이혼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래도 제가 이혼당해야 하나요? 라고. 폭행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든 것 같아. 뉘우치고 있잖아. 그리고 애들이 있잖아. 이 사안으로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면 100% 기각당한다. 저는 지금 진짜 좀 충격을 받았어요. 폭행이 뭐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성립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걸고 이거 이혼되는 사유입니다.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연만으로 누구의 입장에 좀 손을 들어주실지 저희가 1차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준비하시고요.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아내와 남편의 입장 잘 생각하셔서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네. 자, 결과를 볼까요? 예, 7대 3으로 손 들어주셨네요. 네. 자, 일단 아내 입장에 손 들어주신 분들은 처음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누구 편이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모든 그 과정의 인생살이의 결과를 많이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 주위에서 중년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어떤지 피치 못할 사정이 위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은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그냥 뭐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나중에 그게 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명대로 못 살더라고요. 다 죽고 병들고 뭐 그렇습니다. 아, 옆에 제 명대로 못 산다는 아니, 말. 사람이 다 주장이 틀리니까 너는 네 주장이 있고 또 내가 볼 때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저 장수는 그 집안의 내력을 많이 네. 어머니가 100, 아버지가 88. 뭐 중간만 가도 90은 넘지 않을까. 아, 예. 아니, 또 아내분, 어느 분이 아내분 또 저는 분명히 이혼해야 된다고 손을 들었어요. 나도 근데 이유는 여자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저 입장이면 내가 그렇게 3교대로 일을 하고
돈이 부족해서 투잡을 뛴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은 자는 건 고사하고 6시간을 제 시간에 자기도 힘든 사람이야. 그런 상황이면 짜증이 되게 많이 나요. 여러분들 자야 될 시간에 잠 못 자면은요 엄청나게 짜증나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안 먹어도 짜증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잠시 쓰러져 자고 있었는데 부인이 와갖고 친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면 그때 깨웠으면 그 상황만으로도 한 대 얻어맞을 상황이야. 여기서 뭐 주먹으로 쳤다는 게 아니라 싸대기한테 때린 것 같아 보니까 그 상황만 갖고도 짜증이 날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건 만일에 저 남자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어주는데 똑같은 일을 했어. 여자한테 한 달에 생활비 2천만 원씩 따박따박 주는 남자인데 요 상황 그대로 했어요. 절대 안 그래. 이혼하자는 얘기 했을까? 절대 안 그래.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애를 안 보고 시누이가 오고 뭐 애는 밖에서 있는데 방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남자의 경제적 능력에 부족한 거를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자도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게 딱 돼 있으니까 이혼 딱이 맞은 거는 이혼의 핑계일 뿐이지 월 2천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주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날 싸대기 한 대 때렸다.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나는 봐. 저도 아내가 좀 더 잘못한 게 아닌가 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부인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내가 첫돌하고 4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어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 둘을 투잡이고 정말 피곤한 남자인데 그 둘을 보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했는데 저 상황이라면 첫돌에 아기 4살짜리 못 만나요, 친구.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이 부인이 데려와서 친구 앞에서 일단 상대를 모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부부간에는 굉장히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아내 편에 우리 네. 아내 측 우리 양소영 변호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진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우리 패널분들이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편견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있구나 하는 게 첫 번째는 폭행이 뭐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성립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육아 분담은 여성의 몫이라는 거에서 엄청난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세 번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맞을 짓을 했다.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변명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으시다는 것에 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이 폭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려요. 밑에 직원이 대표한테 화난다고 물건 던집니까? 못 던지거든요. 이거를 던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일단 폭력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너는 이래도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뭐 그래도 저희 남편은 폭력은 없어요 라고 하는데 목을 졸랐어. 저희 남편은 폭력은 없어요 하는데 문을 부셔. 이게 폭력, 그러니까 이게 목을 졸는 것도 폭력이 아니에요? 네, 밀쳤어요. 이걸 폭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생활에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피해 정도를 느끼는 게 달라요. 판례에 의하면 식사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상추를 그 옆에 던지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렇게 폭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방향을 향해서 부수고 하는 것 자체도 폭력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를 지금 두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4살, 1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인도 맞벌이에요. 그러면 이 4살, 1살과 키우는 부인이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맨날 노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친구랑 나가서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육아 부담을 잠시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와 봤더니 애는 TV를 보고 있고 둘째는 무릎에 앉아서 시누이가 컴퓨터 들은 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이 보기에 제대로 된 내가 없는 사이에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보면은 싸움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애 두고 나가라 그랬어요. 애를 두고 나가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편이 입만 벌리면 나가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행동하면 물건을 부수는 남편이고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혼을 원한다고 했을 때
이 남편은 무조건 잘 고쳐질 거니까 사세요라고 저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0대 100의 잘못을 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각자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누군가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본다면 그래도 남편 쪽이 좀 더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애 놓고 나가 그래도 엄마는 애 놓고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 엄마는 못 나가고 굳이 나가려도 애를 안고 내가 그래서 맡겨줘 더 애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약점으로 잡아서 남편이 느껴보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아이를 못 두고 나간다는 걸 남편이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놔두고 나가서 4살, 1살을 자기가 혼자 케어를 해보게 하는 거지. 질문이 있어요. 채용님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남편이 나가라 그랬는데 왜 부인은 애를 꼭 데리고 나가야 돼요? 당연히 데려가야 되는데 왜?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세요. 아내 친구들하고 신우하고 있는 데서 여자가 화낸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폭력성을 가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신우가 만약에 없었다면 만약에 신우가 없고 애들이 하나는 자고 하나는 뭐 놀고 있었고 남편이 그 자리에 신우가 없었다면 과연 안 그랬다는 생각 들어요. 이 여자분은 신우가 온 것 자체부터 짜증이 난 거야. 아니지. 이 이혼을 아니, 생각한 건데 오늘 이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자는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오늘 이렇게 왔을 때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계속 고민하다 오케이 오늘 나는 이혼을 저지르겠다 하고 거기서 일을 친구들하고 신우하고 다 있는 데서 지른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신 변호사님이랑 최 변호사님이 잠깐 예. 신 변호사님. 신변 최변 잠깐 볼까요? 맞고서는 이게 지금 사자로 지금 어떻게 뭐. 던지는 게 싫어요 나는. 세 분은 진짜 한번 남편 네. 측의 이야기를 우리 윤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좀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큰 전제는 둘이 누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따져버리면 둘 다 잘못했죠. 그래서 이 논의의 그 어떤 전제는 뭐냐 하면 아내는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그럼 과연 법이 아내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 논점을 그렇게 가자.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그래야죠. 뭐 누가 잘못한다 그러면 그게 다 잘못했죠. 잘못했죠. 예. 근데 아까 폭력 그런데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폭행이에요. 폭행인데 폭행죄는 주위에 뭘 던져도 폭행이 됩니다. 당연히 폭행이죠. 폭행이고 폭행에 관한 아까 양 변호사님의 말씀은 제가 120% 동의해요. 아, 폭행. 특히 남편이 전에 뭐 저 싸울 때 물건을 던진다든지 벽을 부순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 그 당일날 뺨을 때렸다든지 이런 거는 폭행 성향이 있어요.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둘 사이의 삶을 그리고 아이 출산까지의 그 삶을 책으로 한번 적어보면 한 책으로요? 50건 정도 300페이지 50건. 맞아. 엄마들이 맨날 하는 얘기죠. 그 삶이 그거예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피상적으로 야 이랬으니까 그냥 이혼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이혼이 너무 쉽게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필요한 거죠. 과연 이 경우에 이혼을 허용해야 될 것인가? 법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민법 840조 3호입니다. 외웠어. 또 외웠어. 그러니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이 가능한 거죠. 이 사안에서 일단 폭행 경위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첫째는 저는 좀 아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 자기가 시누이가 자기 집에 와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기분 나빠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남편의 그 말이 팩트라고 한다면 첫째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하는데 아내가 차를 몰고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택시를 타고 가요. 그거보다는 배달도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한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야, 좀 그 애 데리고 가가지고 좀 사와라. 그런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 게 이제 기분이 되게 나빴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애를 돌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시누이가 지금 뭐 저 컴퓨터 뚝딱거리고 있고 애들은 뭐 좀 방치해 있는
듯하고 그런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사연이 있는 거죠. 그죠? 신우가 있으니까 애를 맡긴 거죠. 예?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밤낮이 뒤바뀌는데 또 한 타임 더 뛴 거야. 아, 또. 응? 네. 만약 그러면 이게 그 자야 되잖아. 신우한테 맡기고. 그런데 천은 어떻게 했느냐. 무작정 깨운 거예요. 깨워가지고 막 야단을 쳤겠지. 왜 애를 방치시키냐. 신우 앞에서 야, 이 여자 왜 있냐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지. 근데 왜 애를 방치시키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겠죠. 응? 근데 남편은 지금 신우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처의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변명하기 싫은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싸움이 커지다가 나가라고. 이렇게 천천히 나가라. 나가고. 너 나가. 너 평소에 하던 대로 나가버려. 그럼 뺨 이렇게 손찌검이 아마 우리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뺨이에요. 뺨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동기에 참작할 사유는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폭행은 절대로 안 되지만 폭행의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는 있는 거죠. 그리고 폭행의 정도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판례를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오래된 판례라서 지금 저도 동의를 전혀 안 해요. 근데 여러 번 폭행을 하고 상해, 뭐 경미한 상처 이런 상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이혼을 인정을 안 해요. 대법원이. 그게 잘못됐죠.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폭행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안으로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면 100% 기각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부인이 이혼 청구를 하면 유책주의에 의해서 네. 기각당할 가능성이 크다. 네. 저는 그렇게 이건 이혼 사유는 아니다. 네. 기각당할 것이다. 되게 죄송한데 판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예, 예. 이런 부인에게 남편의 이런 폭언과 폭행과 아까 직접 얘기하셨지만 문 부수는 거 폭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을 부인에게 견뎌라. 사실 부인이 나가면서 아이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자체도 본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신우에게 핑계를 대고 오게 한 거예요. 과자 배달시킵니다. 과자 안 먹여도 돼요.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빠가 하는 육아거든요. 그 시간에 자기는 사실 자고 싶어서 신우를 부른 거예요. 핑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가정과 관련해서 이 부인에게 이 상황을 견디면서 살아라? 이 사람이 이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너 견뎌라. 이혼 기각? 절대 안 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이거 이혼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부부 상담을 해서 이 남편이 정말 개전의 정이 있어서 부인이 마음을 돌린다면 저는 그건 이혼이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누군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판결로서. 저희가 최종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투표 준비하시고 눌러주세요. 자, 최종 투표 준비하시고 눌러주세요. 자, 이혼해야 한다. 이혼 사유가 아니다. 자, 과연 결과는요? 자, 이혼해야 한다. 이혼 사유가 아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혼 사유가 아니다가 6표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혼 사유가 아니다가 6표로 늘어났습니다. 야, 뭐야. 양선 변호사. 저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시죠? 예. 그 지금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서 좀 너무 놀랬고, 맞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이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편을 이렇게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았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시는구나. 제 변론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세대 간의 저희 때문에 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맞아. 이런 건 있을 절대 수 안 돼. 있어. 그래서 너는 왜 안 참았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이혼한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럼요. 반드시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 변호사님 말씀이 100번 옳아요. 옳고. 늘 뭐 또 옳다고 그러면 이겨서. 근데 승자이시네. 투표 결과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투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은
이게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이 좀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예, 물론 이제 제가 변론을 더 잘한 건 맞죠. 물론 이제 제가 변론을 더 잘한 건 맞죠. 아니, 저는 진짜인데 힘내시네. 일도 없어. 자백하셨잖아요. 못하진 않았어요. 아니, 자백을 하셨대. 자백. 단어 선택 왜 이래? 우리 솔직히 윤정 선생님 변호사를 다 내려놓고 예.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진짜 음.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니면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렇게 예, 진짜 그래 생각해요. 왜냐면 진심으로 남자가 생각해요. 어찌됐든 살자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 마음이고 그건 지 마음이고 살자 그러고 지 마음이고 다시 안 돼 그만해 안 되겠어 안 돼 그만해 화난다 네, 맞아.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부부간에도 사랑이 좀 식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측은지심 같은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상대하면은 서로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예. 교장 선생님 같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